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402년 명건문 4년 안변부사 조사이가 군사를 일으키다. 군사를 일으킨 사람을 주군에 보내어 군사를 조련하였다. 대오군 안의세가 마침내 동북면에서 돌아와서 영마를 달리어 그 연유를 구하였다. 사인은 곧 현비 강씨의 족속인데 강씨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태평관 잔치에서 사신들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자니 천사께서 내일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하오. 발행하는 날을 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10일에 떠나시오 하니 사신들이 기뻐서 업하고 살해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종친과 대신들이 모두 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술자리를 베푼 것이요. 모름지기 며칠만 머무르시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나아가서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의 행제소에 심종 유창을 보내어 시위케 하다. 예문관 제학 유창을 태상왕의 행제소에 보내어 시위하게 하고 예문관 대제학 이직을 보내어 문안하고 겸하여 의친 옥백 등 신명께 예할 물건을 드리게 하였다. 태상왕이 일찍이 시위 이자분을 보내어 의친 옥백을 빨리 보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상왕이 지나는 주군의 성황으로 신이 있는 곳에 모든 의친 백옥으로서 예를 행하고 말하였다. 나 이번 행차를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즉위한 이후로 한 번도 성릉에 참배하지 못했으니 지금 친히 제사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무슨 면목으로 선인을 지하에서 뵐 수 있겠는가.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이 돌아가는 사신을 위해 노루로 쓸 물건을 주다. 노비로 쓸 물건을 주다. 온전에게 흑마포 5필, 백저포 3필, 양령에게 흑마포 4필, 백저포 2필, 유사길 왕태에게 흑마포 2필, 백저포 2필을 주라고 명하니 임금이 모두 10필씩 더하여 주었다. 임금이 흑마포, 백저포 아울러 200필을 사신에게 나누어 주니 사길 왕태는 받지 않았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상왕을 사칭하고 다닌 김여생과 중묘봉의 목을 베다. 중성충에게 곤장 100대를 때렸다. 처음에 묘봉이 여생을 업고 경기 좌도 성령현 민호에 이르니 그 집에 딸이 있었다. 묘봉이 여생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분이 상왕인데 장차 복위할 것이니 사위를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그 집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이오 하였다. 묘봉이 말하기를 상왕은 존귀하여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업고 다니는 것이다 하였다. 또 그 고을 장군사에 이르니 중이 속이기를 오늘 제왕이 승제를 이 절에서 행한다 하며 여생이 말하기를 우리 조카 아이들이 어찌하여 이 절에 오는가 하고 성총은 거짓말을 하기에 회안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갔다 하였다. 그 고을 수령이 이 말을 듣고 잡아서 사헌부에 보내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상옥은 박순이 함주에 갔다가 조사이의 반란의 군에 의해 피살되다. 상옥은 박순을 동북면에 보냈었는데 저쪽 군중에서 피살되었다. 순이 함주에 이르러 도순문사 박만과 주군 수령에게 사의를 따르지 말라고 교유하다가 마침내 저쪽 군중에 피살되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8일 정의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거가가 철령을 지났다고 전한 회양부사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다.
정준이 와서 고하기를 태상왕의 그가가 천령을 지났습니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8일 정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회양군 이방간 부자를 제주로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불륜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경진년 봄에 회안군 이방간 부자가 군사를 들어 대고를 향하였는데 전하께서 두세 사람의 장상과 더불어 그 난을 평정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대개 주군의 성인으로도 관숙의 일을 면치 못한 것은 사사로운 은혜로 전하의 공의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안 부자에게 마땅히 전토를 가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 천륜을 불인지심으로 익주에 옮겨두고 전려와 산업을 완전히 갖춰주지 않음이 없었으니 대개 그 마음을 편안히 하여 천년을 마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분수를 편안히 하여 제조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지금 날마다 말을 달리어 사냥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조금도 뉘우치고 깨닫는 정상이 없으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늘에 김여생과 중성총이란 자가 난언을 만들어내어 여러 사람의 듣는 바를 의욕하게 하였으니 회안 부자가 자기들을 빙자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근심하고 분해하며 놀라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스스로 편안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흉포한 정상이 있으면 전하께서 비록 보존하려고 하여도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제주에 옮겨두어 산업을 편안히 하게 하여 무례배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회안 부자로 하여금 천년을 보존하게 하면 전하의 의지심이 또한 다하게 될 것입니다. 관숙은 주 문왕의 셋째 아들로서 무왕의 아우고 주공단의 형이며 무왕이 관에 봉해하였으나 무왕이 죽은 뒤에 은주왕의 아들 무경에 받들어 모반하였으므로 섭정하던 주공에게 피살되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함주로 향하자 왕이 왕사 무학을 보내 환가를 청하게 하다. 임금이 왕사 무학을 태상왕의 행제소에 보내었으니 무학은 태상왕께서 공경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상의 뜻을 상달하여 속히 환가하기를 청하도록 함이었다. 태종실록 사권 태종 2년 11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회양군 이방간 부자를 제주로 옮길 것을 다시 상소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어제 회안 부자를 제주로 옮겨두자고 소를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전하께서 천륜의 중함으로 인하여 차마 유윤하지 못하시니 이것은 진시로 전하의 우애의 지정이십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한데 전하의 이치가 상과 변의 같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성인의 가르침도 경권의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을 지킬 줄만 알고 권을 쓰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하의 대의를 결단하고 천하의 대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저 형제간의 친친의 은혜를 다해야 하는 것은 인류의 상정입니다. 그러나 혹 불행하여 변에 이르면 권도를 써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 순임금이 상에게 우애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의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해가 한 몸에 그쳤을 뿐이었기 때문이요. 주공이 관숙에게 죽이는 거조를 면치 못했던 것은 종사가 경복되고 생민이 도탄에 빠져 그 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제주로 옮겨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경을 지키고 상에 처하는 도리이고 신등이 건백하는 것은 권을 써서 변에 처하는 도리입니다. 하물며 은미한 것을 보고 나타나는 것을 알아서 미연에 금해야 화란이 생기지 않고 국가가 편안할 것입니다. 지금 회안에 대하여 일찍 계책을 세워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신등은 두렵건대 다른 날에 혹시 불우의 변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형세가 이미 여기에 이르면 비록 보존하고자 하여도 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윤하여 시행하소서.
태종실록 사건 태종 2년 11월 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태상왕의 안위와 해양군 문제에 대해 아뢰다. 태상왕께서 춘추가 이미 높으시고 또 풍질이 있으신데 지금 깊이 동북면에 들어가셨고 조사이가 등이 군사를 일으키어 가로막았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소서. 또 전일에 대간이 교장하여 이 방간을 제주에 옮겨두기를 청하였으되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전하가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대간이 청하는 바가 심히 의리합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께서 멀리 계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시니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겠고 회 안의 일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조처하겠다 하고 기승추부사 이숙분과 더불어 말하기를 회양군은 동복형인데 왕위에 있는 까닭으로 이런 변이 있는가 하고 이내 눈물을 흘렸다. 태종실록 사건 태종 2년 11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누런 안개가 사방에 끼었다. 태종실록 사건 태종 2년 11월 1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우군 김계지를 동북면에 보내어 교서를 반포하다. 태종실록 사건 태종 2년 11월 1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영빈관에서 사신을 전송하다. 임금이 역사 두 사람을 좌전에 불러 술을 주니 온전히 말하기를 두 사람이 비록 미천하나 모두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국왕께서 앉아서 술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예로서 천사 네 분을 위로할 뿐이요 이 두 사람은 천사의 종이니 만일 이들이 단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면야 어찌 감히 이같이 하겠소. 또 예는 가볍게 변할 수 없으니 처음에 이 같은 예로 대접하고 지금 바꾸기는 곤란하오 하였다. 전이 심히 부끄러워하고 인하여 노한빛이 있었다. 유사길이 일어나서 임금 앞에 이르러 돌아가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소인이 노하였으니 나가지 않으면 실례가 많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니 임금이 도로 앉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장막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사길이 잔을 잡아 바치었다. 임금이 먼저 마시기를 청하니 사길이 말하기를 이것이 예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는 인정에 따르는 것이니 다만 술을 권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니 사길이 헌연히 말하기를 일이 의리에 해됨이 없으면 시속대로 쫓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내 마시었다. 장차 떠나려고 하며 임금이 사길 등과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고황제 때부터 신하로 조정을 섬기었는데 지금의 성상께서 연도에 계실 때 연도가 동방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대접하기를 특별히 후하게 하시었고 지금 보위에 오르심에 다만 한 장의 조서를만을 보내셔서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터인데 첨도사와 홍려소경과 내부 두 관인을 명하여 보내셨으니 동방신민의 감축은 말할 수 없소. 내가 마땅히 일기로 입조해야 옳겠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만일 내 자식이 나이가 10세가 10살이 지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보내어 좋아하겠는데 나이 모두 어리니 비록 대신을 보내어 박물을 드리나 마음에 실로 부끄럽소. 원컨대 천사께서 나의 마음을 주달하여 주오. 또 천사께서 오래 머물지 않아서 성의를 다하지 못하니 깊이 황송하고 부끄럽소 하였다. 사길이 말하기를 황제는 고황제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국왕께서 이미 아시지요. 또 어진 덕이 있어 천명과 인심이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부득이 천하를 차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미 조서를 선포하였고 국왕께서는 이미 물을 닦았으니 다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사례를 행하려고 하니 임금이 먼저 사배를 행하고 장막 밖으로 나와 업하여 작별하였다. 온전히 태상전을 향하여 사배를 행하고 다시 임금과 작별하고 나서 팔뚝을 드러내어 불로 지진 것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가 금강산에서 팔뚝에 불로 지진 것은 서천의 부처를 부른 것입니다 하고 이내 출발하였다. 태종실록 사건 태종 2년 11월 1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외인 10여 명을 잡은 전라도 도절제사 홍서에게 술과 옷을 하사하다.
홍서에게 궁온과 표리를 내려주었다. 서가 외인 12여 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아들 홍습으로 선위사를 삼아서 이를 보내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0일 기축 5번째 기사 전전서 이화영이 동북면에서 처자를 데리고 도망해 오다. 이때 화영은 아비의 상중에 있었는데 아우 이화미가 더불어 최지를 입고 철령에 이르니 기병 100여명이 길을 막고 있으므로 통과할 수가 없었다. 화영이 아우와 꾀를 내기를 우리들이 최지를 벗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가자 하고 최복을 벗고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 고함을 지르며 말을 달리니 100여명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서 막는 자가 없었다. 화영이 말 2피를 바치니 임금이 지신사 박성명에게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조신 중에서 이를 맡겨 부릴 만한 자는 비록 친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탈정 기복시키는데 하물며 경은 군관이니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화영이 대답하기를 소인이 비록 죽을 땅을 가라고 명령하시더라도 어찌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이 아비의 상복을 벗지 못하였는데 주상께서 길복을 입으라고 명하시어 이미 그대로 하였고 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시니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하고 드디어 눈물을 흘리었다. 성명이 돌아가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이 말은 진실로 대이이다. 그러나 군관이 된 자는 절후가 고르지 못할 때를 당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다. 경은 몸을 잘 보존하여 나를 섬기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였다. 성명이 권하여 먹이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총재 이귀철을 동북면 도채찰사로 대욱은 한흥보를 지병마사로 삼다. 임금이 귀철에게 구마와 궁시와 갑주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호군 김옥겸이 안변부사 조사이에게 잡혔다가 도망해 오다. 처음에 옥겸을 동북면에 보냈었는데 이때 이르러 와서 아뢰었다. 처음에 안변에 이르러 부사 조사이를 보니 사이가 흘겨보고 예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 신의 칼과 마패를 빼앗았습니다. 신이 자명하여 문주에 이르러 박양이 고을에 들어와서 군사를 조련한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 보니 양이 또한 흘겨보고 더불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조병첩에 서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영흥부에 이르러 부윤 박만을 보니 많이 울며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군사를 조련하라는 사이의 통첩을 보고 사람을 보내 아뢰었고 또 갑옷과 무기를 실어 보내라는 통첩을 보고 사람을 보내 아뢰었는데 그대가 보았는가 하였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니 많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반드시 잡힌 것이니 내가 위태하다 하고 많이 또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장수로서 번진을 가볍게 버릴 수가 없으니 그대는 샛길로 돌아가서 주상께 진달하라. 그대가 만일 잡히면 그대와 나는 해를 당할 것이다 하고 인하여 칼을 주고 상등말을 주었습니다. 떠나서 영풍에 이르러 길에서 한 방을 만났습니다. 방이 잠깐 더불어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신이 영풍의 총가에 이르러 자는데 방이 사람을 시켜 그 집에 이르러 신의 손을 묶어 방 가운데 가두고 10여인이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 지키는 자가 잠이 들었기에 가만히 도망하여 나오니 지키는 자가 이를 깨닫고 쫓아 높은 산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산으로 기어 올라 도망하여 왔습니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호군 송류가 명령을 받고 함주에 갔다가 반란군에게 피살되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하윤, 이무, 조용무 등을 겸 판성 추부사 등에 임명하다. 좌정승 하윤으로 겸 판성 추부사를 우정승 이무로 겸
판승 추부사를, 조영무로 겸 의정부 찬성사를, 이문하로 사평우사를, 이화영으로 좌근 동지 총재를, 김옥겸으로 전의감 정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영무를 도통사로 임명하는 등 무관들의 주요 인사 개편이 있다. 조영무로 동북면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도통사를, 이빈으로 서북면 도절제사를, 이천으로 안주도 도절제사를, 김영렬로 동북면 강원도 도안문사를, 무사를, 유양으로 풍해도 도절제사를 삼았다.